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소식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의 한강화구에도 북한 상납 간첩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이 문다의 음주 사건을 진짜로 깊게 판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가 진료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진단서까지 확보해가면서 말이죠. 전 기만 전술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들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베일에 감춰진 조직 운영자들이 짱각보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노무현이나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같은 자들은 이 조직에서 내세운 바지 사장 아니었던가요? 그러니 대통령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재명 주변 인물의 극단 선택과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 선택의 과정이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 사건들을 차분하게 되짚어보면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란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볼까요? 노무현 수사를 주도했던 전 중수부장 이인규가 낸 책을 보면 문재인이를 변호사로 둔 노무현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따르면 기본적인 변론조차 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지거든요. 게다가 당시 희한하게 좌빨 언론이 선봉에 서서 마녀사냥을 해대지 않았나요? 이렇게 자신을 지켜줬던 주변이 태도를 돌변해 자신에게 적대적이 돼감을 느꼈을 때 자존심이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런 주변의 변화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배경에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주변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는 극단 선택의 사건들도 눈치 없어서 살아났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규모와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패턴이 비슷합니다. 특히 유동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더 실감납니다. 그리고 그와 인연이 깊었던 고김문기 처장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이유들과 드러나고 있는 주변의 정황들도 그러합니다. 이재명이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단 말로 배지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이는 어쩌면 사자의 복수는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문다혜 하나쯤 미끼로 던져주는 건 이자들에겐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펼쳐지는 좌우의 치킨 게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상황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탄핵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운도 좋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당시와는 전혀 다른 자유진영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변화된 국제정세가 어쩌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좌빨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북한도 중국 공산당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미국입니다. 이미 이자들은 탄핵을 위한 모든 준비는 스탠바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 4개의 반란표 얘기 나왔잖습니까? 과연 그때도 반란표가 꼴랑 4표였을까요? 왜 더불어민주당 내부엔 우파 또는 미국의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들은 말입니다. 마치 림종석 동무하고 비스무리합니다. 왜냐고요? 자칭 통일여군이라고 간판 하나 달고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먹고 사는 미천이었던 림종석 동무를 한번 보세요. 이건 마치 개그맨이 소식적에 뜬 유행어 하나 가지고 평생 울켜먹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지가 평생에 걸쳐서 씨부렸던 걸 하루아침에 안면몰수하듯이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자들에겐 자존감이란 게 없단 증거입니다.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는 겁니다. 어제까진 치마 입고 다니던 여자였는데 위에 있는 이자들의 운영진에서 갑자기 오늘부터 남자 역할을 하랍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꽈추가 없다면 꽈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마트 가서 사다가 가지나 오이라도 매달아서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지나 오이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지들이 서양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조그만 청양고추 하나 매다는 게 어울리지 않겠어요? 딱입니다. 그리고 옆에 메추리알 2개 달랑거리게 달아서 말입니다.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 이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 문다의 음주운전 사고를 경찰이 피해자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게 국민이 빡세게 수사에 달래서가 아니라 단순한 이자들의 기만 전술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들의 근거들입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이 한강하고 해도 사건은 진즉의 여적죄로다가 검찰에 송치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열화와 같은 수사 촉구 시위는 물론이고요. 아마우파 간판을 단 정치인 중에서 어쩌면 현직에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에 그랬잖아요.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깐죽거리지 말고 여적 수사하라고. 이쯤 되면 경찰이 한강하고 해도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불송치 사유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까? 김정은이 아가리에 갖다 바친 해도가 국가 상급 비밀이랍니다. 게다가 이건 말이죠. 북한이 침공했을 때 서해바다를 통해 침투한 잠수정들이 한강하구를 통해 대한민국 수도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키를 거머쥔 국가기밀인데 말입니다. 북한 잠수정은 개수는 겁나 많지만 낡았잖아요. 그리고 한강하구는 그 지형이 겁나게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북한의 낡아빠진 잠수정이 침투하기엔 어렵다고 했던가 불가능하다고 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해준 게 친절하게 그려서 넘긴 한강해하고 지형해도 아닌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 서울경찰청이 남북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반깁니까? 이런 것들이 경찰의 이번 행위를 글세월 시다로 보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장소가 어딥니까? 이태원 아닙니까? 이태원 사고 당시에 관할 경찰인 용산경찰서장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물론 서장은 바뀌었겠지만 내부 인원 전체가 바뀌었을까요? 그런 문제에 용산경찰서가 딴 사람도 아닌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을 감히 합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한다고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게으른 우파의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국가 세력들이 순딩이 우파를 극단주의자로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씨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엑스맨 같은 한동훈이 퇴진하라고 덩치도 산만한 호랑이 아재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게다가 이걸 스스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죠. 어쩌면 반국가 세력들이 두려워해야 할 커다란 변화의 서막이 열린 걸 겁니다. 두고 보세요.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님 추도식에서 한동훈 이름만 쏙 빼고 소개된 거 아시나요?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분께서 내외기빈 소개할 때 한동훈 이름만 쏙 뺐습니다. 그리고는 실수라고 쏘리라고 한동훈이 주딩이가 변명을 합니다. 세상에 여당당 대표를 소개해서 뺀다는 게 실수란 단어로 이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무튼 이런 변곡점이 될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커다란 회오리가 몰아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자유후방에서 부는 바람은 쓰레기 대청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의 카르텔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이런 대세의 흐름을 이길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널려있는 양아치들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자신감 있고 과감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처럼 돼달라고 바라지도 아니지 꿈도 꾸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지금 말한 건 네타냐후의 모든 걸 지지하는 거 아니란 거 아시죠? 주변 정리하는 과감성을 빗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파로 맘고치셨다면 말입니다. 제발 깔끔하게 좌빨 쓰레기를 대청소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자들이 물어뜯고 있는 김건희 여사 건부터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면 문재인이 마누라 김정숙이는 썩은 고리인가요? 아니면 악의 고리입니까? 뭐라고요? 돼지 족발 먹고 남은 뼈다구로 만들어진 악의 축이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돼지 족발하니까 족발의 쇠주가 땡깁니다. 왠지 오늘 저녁이 기대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입니까 반기입니까? 그리고 한동훈과 그 주변의 암적 존재들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험한 사성입니다. 아무리 세상 분위기가 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고 해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만히만 있어도 흐름대로라면 망할 수 없다고 자만해도 게을러져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엔 말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족발뼈다구로 만들어진 문재인이 마누라 김정숙이의 악의 축말입니다. 술꾼이라면 족발하면 동시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쇠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망해서도 망할 수도 없는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소주 회사 진로입니다. 그런데 이 망할 수 없는 회사 진로도 회사의 주인이 바뀐 거 기억하시나요? 세상은 말이죠. 됐다고 도장 찍기 전까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허리띠 단디 조여매고 멸공을 외쳐야 합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